네. 지금 이제 내담자 중에서 위축되어 있는 내담자 이럴 때 검사 결과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결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상담자가 보기에 많이 이제 그런 특히 지능이 이제 평균 하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뭐 경계선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이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해줘야 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지적인 상담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는 이제 위축되어 있는 내담자 같은 경우에 요인이 여러 개가 있죠. 요인이 이제 뭐 기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기질적인 요인이 위축에 직접적 영향은 아니에요. 우리가 TCI에서 위험 회피가 높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위험 회피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가 높아서 90 이상의 그런 결과가 있는 내담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환경에서 이제 자라날 때 계속 이제 이렇게 탐색하도록 그 양육자가 데리고 나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자꾸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가 높은 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가 완벽하기보다는 이 두려움을 인정해주고 한번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에게 맞는 한 발짝 한 발짝씩 환경들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버리면 두려움이 엄습을 해버리니까 그건 적절치 않고 위험 회피가 높은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하나씩 한 발짝 어이구 잘했네 그러면 이제 한 손 또 발 또 옮기면은 아이고 잘했네 우리 이제 그 걸음마 연습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손 잡고 한 발짝 띄우듯이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래 시행착오와 실수를 허용해서 괜찮다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양육이 되게 필요해요. 위험 회피가. 그러다 보면 위험 회피가 높은 아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축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두드리고 안정화를 취하지만은 위축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기질적인 요인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담자가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위축되어서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맨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결과도 보니까 어려운데 특히 이제 상담사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지능입니다. 지능을 경계선이나 평균 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주나 더 실망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좌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담자한테 치료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능을 웨이즈 4로 이제 내담자가 성인이라 그러면 웨이즈 4로 할 경우에 전체 지능에 대한 점수가 평균 하로 나와 있지만 각각에 대한 그 소검사 언어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지각 추론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평균인 것이 2개나 있어요. 언어 이해라든가 만약에 작업 기억이 평균이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각각을 전체로 좀 설명을 해서 이 강점과 약점으로 당신의 인지적인 강점이 어떤 거다. 근데 또 인지적 약점이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요즘은 전체적으로 지능이 뭐 이게 뭐 평균 하다 상이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시대가 세분화되어 있고 또 영역별로 그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영역이 강점이라는 것들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인지적 강점이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 그럴 때 공통성 이런 부분들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있죠. 공통성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지각 추론이 점수가 평균 하지만 가장 점수가 낮죠. 그 부분에서. 그런데 언어 이해나 자극 기억이 높았다라는 말은 되게 많이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지능의 그릇인데 그것보다 되게 많이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일단 내담자에게 전체적으로는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언어 이해라는 것이 환경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서 좀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공통성들이 높다라는 것들이 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점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일단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약점이 좀 그러게 이제 알려주고 이거를 당신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좀 검사에서는 이러는데 본인은 좀 어떠시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나도 좀 그런 것 같다. 자기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강점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본인의 학업이라든가 삶에서 어디에서 조금 나타나시는 것 같으냐. 그래서 내담자가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담자가 해석을 해줄 때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담자하고 함께 이거를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검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가설적인 상황이죠. 내담자가 확인을 해서 내담자가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인지적 약점, 굉장히 이제 취약점,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본인이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혹시 좀 알고 계실까요? 저는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본인이 생각하는데 나오면은 맞아요. 참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항상. 이제 먼저 물어봤으니까 내가 먼저 결과를 제시하기보다 인지적인 보완점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본인이 조금 이건 강점이었는데 내가 이건 좀 취약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까먹고 또 통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통합하고 상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늘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거나 뭔가 할 때마다 활용 문제, 방정식 활용 문제, 무슨 활용 문제만 나오면 지약이야. 그냥 다 무너져.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취약한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이런 부분을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방식이 무조건 실험을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시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상상해서 깨우쳐지지만 나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실험해보고 시도해봐서 내가 경험으로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모르는 그 취약한 부분은 늘 시도를 해봐요. 해보고 아니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해보면은 착오를.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증이 많은 이유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막 이것저것 따려고 딴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일은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기독교 상담 그 슈퍼바이저 자격을 땄다가 이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게 아닌갑다 하고 또 저걸 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자격증을 어떻게 그냥 다 취득하게 된 것이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꿈처럼 딱 알려주고 이걸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딱 그림으로 그려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나의 시행착오를 해보고 이 사람들에겐 그런 똑같은 것들을 안 해주고 싶다.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의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사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모르다 보니까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약간의 어떤 전체 그 그림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것이 이제 다리꿈의 어떤 수련 시스템이 되게 정확하고 체계적이라는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그런 이런 취약점이 없었다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도입하는 거죠. 제가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요즘은 제가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어머, 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의 가장 취약점인데 이제 60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 경험은 그래서 저는 경험은 만들다 보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요즘 제가 신조어를 만드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실험해봐라. 시도해봐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저의 경험을 제가 토대로 얘기해 본다면, 지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이 평균하라는 것은 대단한 저는 지능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래서 경계선 지능을 저는 설명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 강점이 이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말했을 때 평균에서 밑에 정도의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 해야 될 거를 본인은 50번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야 자기를 아니까. 언젠가는 얘가 달라질 거다라는 것은 이거는 허구일 수 있어요. 허구. 그냥 괜한 희망일 수 있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능이 평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나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는데, 저는 이 두 자리 숫자에 80이 넘었다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지능이 40부터 79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학습을 도왔고 공부를 하고 상담을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0은 사람은 설명하면 돌아서면은 포맷, 설명하면 돌아서면 포맷, 이런 지능의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학습을 도왔어요. 대안학교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이제 뭐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평균 80 뭐 정도의 어쨌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신이 내린 저는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뭐든지를 지금 말하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취약점이 뭐다. 그래서 50번을 해야 된다 그래요. 50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 지능이 평균 하예요. 저 지능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제 말을 안 믿고 하지만은 저 그렇게 지능이 편차도 아주 심하고 평균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경계선 수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 편차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생의 트라우마에서 굉장히 뇌를 다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평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저는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10번 할 걸 나는 70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저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내담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번 해갖고 안 되면은 아유 내가 상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막 얘기를 해요. 교만하다고. 아니 내담자를 몇 명을 만났다고 상담을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냐고. 적어도 내가 100명 정도를 만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적게 시도하고 실험해보고 내가 못한다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한두 번 해서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영재, 지능이. 그 다음에 10번을 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 50번을 좀 이걸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좀 당신은 예를 들자면 이 보완할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실망하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들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더 하다 보면은 이 부분들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자, 뭐라 하냐면 인지가 좋은 사람 한 번만 하고 들어가니까 새길 필요가 없이 들어가죠. 근데 이 평균 하에 머무른 사람들은 돌에 새기는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방법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능이 평균하라는 거를 얘기를 항상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게 제가 중학교를 이렇게 똥통중학교를 다녔어요. 기술중학교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좋은 말로 대안학교지만 그 당시는 돈이 없어서 그냥 이제 학교를 일반 학교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하는 학교, 돌 나르고 막 이런 일하는, 그리고 하다가 공장에 취업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학교 가서 막 산에 가서 나무하고 돌 나르고 막 이런 일을 했죠.
일반 정규직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데모하다 잘린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를 해야지 고등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지능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똥통 중학교에서도 1, 2, 3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친구 1, 친구 2, 친구 3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은 항상 우리 담임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교하냐면 1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고 2는 머리하고 노력이 들어가고 나는 3이에요. 3은 너는 노력파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싫고 정말 그 선생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뒤통수를 진짜 한번 막 꼬집대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이 되게 상처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나는 노력으로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왜 지능이 그렇게 제가 그 평균, 이 지능으로 얘기한 평균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은 싫었지만 이제 오기가 생겨서 내가 두고 보자. 이제 그 똥통 중학교에서도 다 예를 들어 200명 학생이면 다 이렇게 막 마산의 무슨 학교에 공장에 이제 막 이런 섬유 공장에 취업하러 가지 고등학교 지나간 사람 없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되니까 막 중학교 때 애들이 막 임신을 하고 막 이랬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공부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비교할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의 정확한 이야기죠. 정확한 이야기인데 저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얘기를 해준 것이 나한테는 도움이 되었어요. 왜? 아이고, 그래, 보자. 난 노력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뒤로 더 막 눈에 부릅을 뜨고 쟤들은 한 번 해야 될 걸 난 10번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몸도 약한 거 제가 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는데 검정고시 패스할 때 이제 1, 2, 3에서 성적이 걔들 1번, 2번보다는 항상 이제 1, 2, 3 전교 등수가 우리 3명에서 이제 교차를 했어요. 그러면 걔들은 이제 점수가 검정고시를 좋게 나왔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이 입증이 된 거잖아요. 난 노력하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더 오기가 생겨서 막 이제 눈을 부릅뜨고 더 노력을 한 거죠. 몸도 많이 아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 입학시험을 그때는 쳤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가 전라남도 순천인데, 순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데, 수석으로 제가 입학을 한 거예요. 검정고시 출신이.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지능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담임이 저에게 정확하게, 너는 노력파라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다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얘기한 것이 저한테 상처였지만, 결국은 돌아서고 나서는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분을 반복을 해야 돼서 기억한다. 그런데다가 또 제가 특성상 ADHD 성향이 있어서 산만하고 부주의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고 더 메모를 해야 되고, 이렇게 봐봐. 저 막 이 수첩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어디 수첩에 적어놨는지를 모를 정도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적었는지를 몰라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여기 적어놓고 저기 적어놓고 계속 이제 잊어버리니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조금씩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기 박사님께서 통합적 사고가 안 된다니 기가 찼나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다 노력해서 이게 형성된 거예요.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이런 지능의 얘기를 할 때, 항상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10번, 100번을 하면은 이 부분이 되어진다. 근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줘야 돼,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그게 못하는데 잘한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아프고, 상처라는 것은 사실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찢어야지
이게 새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아마 이름을 짱아찌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진짜 꼴보기 싫었지만 사실은 저를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걸로 승자라는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늦게까지 한 사람이 그 1, 2, 3 중에서 저였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한 것도 저였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거, 또 이제 계속 공부를 뭐 박사까지 해서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다 우리는 그 시대에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똥통학교로 간 거야. 그 입학하는 입학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똥통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별개의 문제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려진 이것은 텍스트는 바꿀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속 하느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담해서 이 해석을 할 때 상담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줘야 돼요. 부분들을. 그것이 이제 아플 수 있어요. 가다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 이제 돈 해갖고 결국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어머니인데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건 우리 어머니의 텍스트죠. 어머니의 인지적 사고.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공부를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돈 없어서 학교는 못 보내지만 내가 알아서 학교 갈 테니까 제 인생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이 심리검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뭐냐면 사람들이 주어진 이 인지라는 텍스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이전이 안 되지, 사실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냐는 그것의 실험이고 시행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상담사의 이런 그 심리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경계선을 얘기를 해줘요. 100번을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되면은 돌에 새겨진 것처럼 잊어지진 않는다. 근데 계속 잊지 않고 하다 보면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현재 상태, 얼마나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나 통합하는 부분도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노력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더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복하는 수를 수백 번을 내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검사의 지능검사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